유시민 작가와 질낮은 칼럼. 유시민 작가가 임미리 교수의 컬럼에 대해서 저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서 누가 더 저질일까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임미리 교수의 그 칼럼은 퀄리티가 참 낮아요. 저도 그 칼럼을 보자 말자 경향신문은 뭐 이런 수준 낮은 칼럼을 싣고 그래? 외부 필진이 왜 이 모양이지? 논증이 없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쓴 글이잖아. 현 정부를 공격하고 싶을 때 그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 문재인 찍었는데 라고 앞에 한 줄 달고 뒤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진보 코스프레 칼럼이라고. 저질 칼럼이에요. 이건 나 비평의 자유예요. 내 표현의 자유를 임미리 교수를 막지 말아서. 빨리 영입해야 돼요. 안철수당이나 원+원 황교안당 이런 데서 빨리 영입해야 돼요. 일단 말이 너무 빨라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빨라서 좀 찬찬히 다시 들어야 내용이 좀 이해될 정도인데 요약하자면 장승현 소장님. 네. 일단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칼럼이다라고 했고 저질이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건 나의 표현의 자유다. 임미리 교수가 막지 마라. 사실 유시민 이사장 말하는 거 누가 막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왜 이렇게 질이 낮은 사람의 칼럼을 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제가 채널에 좀 불만인 게요. 저희한테 불만이요? 네, 왜 저렇게 질이 낮은 평론을 하는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를 이렇게 중요한 방송에서 틀어주시는지 전 솔직히 조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네. 다른 어떤 교수가 어떠한 공공재인 언론에 쓴 칼럼을 갖고 질이 낮다, 저질이다, 진보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식의 막말성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요. 유시민 전 장관을 한때는 진보 지식인이지만 우리가 저분의 책을 읽고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안과 상처를 치유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분의 지금 저런 모습은 예전의 유시민이 아니라 정말 다른 유시민이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거는 같은 학자나 교수나 이런 입장에서도 해서는 안 될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같은 교수나 학자끼리는 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주 저질이야 뭐 이런 표현을 잘 삼가하는 게 사실은 강호의 또 도리기도 한데 이례적인 표현 뭔가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었는데 이런 표현도 했어요. 임미리 교수를 안철수 당이나 원+원 황교안 당에서 영입해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견해까지 덧붙였어요. 들으셨죠, 장 교수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은 그리고 저도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본인이 막 저질이니 수준 낮으니 이래놓고서는 임 교수님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표현의 자유입니다라고 한 게 마치 이렇게 막 비판하면 임 교수가 제지할 것처럼 제지했던 것처럼 근데 다 생각해보세요. 임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한 걸 제지한 게 누구죠? 민주당이에요. 근데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표현의 자유를 저지하려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왜 저 말씀을 또 두 번 하셔가지고 마치 공수가 바뀐 듯 나쁘다는 뜻으로 좀 얘기한 거잖아요. 저 표현의 자유니까 뭐 이렇게 저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게 마치 그러네요. 전적에 있는 사람 비판하듯이 근데 그 전적은 임미리 교수가 아니거든요. 임미리 교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모순적이다. 당 차원에서 사과하라고 했다가 당 차원의 사과가 안 나왔어도 그래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다 이낙연 전 총리의 뭐 사과나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좀 아무튼 저도 유시민 전 장관님한테 위로를 좀 받았던 사람으로서 요즘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분 같아 속상한데 또 한 가지 안철수당이나 원+원 이 자체가 더 정치적인 발언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미리 교수는 진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행보를 봐라. 이런 데 가야 될 사람이니까 데려가라라는 것은 임미리 교수를 또 두 번 상처를 준 것이고 어쩌면 야당 지지자들에게도 이게 뭐지 하는 일인 것이고 진보 지지자들에게도 혹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그래 바른 말 하셨다라고 지지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배척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편가르기성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저는 왜 갑자기 여기다 정치적인 이걸 집어넣어서 안철수당이나 뭐 심지어는 그 미래한국당 뭐 이런 미래통합당이죠. 이런 당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소하신 거 더불어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 저 말씀은 모르겠어요. 자세히 그 기사를 안 보신 것인지 아니면 저 감정이 앞서신 것인지 예전 유시민 작가 같은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 유시민 이사장과 또 막역한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증거인멸이 증거 보전이라며 저질 개그 하시던 분이 남의 글을 저질이라고 비난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날카롭게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지저분한 뒤끝을 남기는지 볼수록 신비한 캐릭터. 신비하다라고 했어요. 신비하다. 그 자리 계속 있어봐야 민주당에 도움 안 되니까 다 내려놓고 낚시 다니세요. 저도 일 마치고 곧 따라갈게요. 낚시를 이 사장이 좋아하시나 보죠,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낚시 가라 차라리. 나도 일 마치고 곧 따라간다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정기심 교수가 동양대 PC 반출한 것과 관련돼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네네. 이 논리가 저질이다. 진유권 교수는 다시금 기억을 되새겨주는군요. 뭐 저는 진중권 교수님 말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 글에 대해서 저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임미리 교수 그 칼럼을 줄치면서 읽었어요. 줄치면서 읽었어요. 줄치면서 읽었는데 그냥 나름 잘 썼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칼럼이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 저질인지 아니면 질이 높은 건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집권 여당이 한 사람이 쓴 칼럼에 대해서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 그게 2020년 대명천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게 핵심이지 그 내용 가지고 지금 문제를 갖다 삼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질이든 뭐 높은 질이든. 제가 그 선거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 이렇게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18조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나름대로 살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의 3요소라 해가지고 낙선 또는 당선되는 행위, 그다음 두 번째는 특정 선거, 그다음 세 번째가 특정인이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을 갖다가 받게 되려면 특정인과 특정 선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이고요. 판례는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가장 표현이 많이 되는 그 케이스가 선거잖아요. 예. 이런데 이런 식으로 그 목을 갖다가 잡으면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이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권에서는 공직선거법 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그 위반과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나 제재 규정도 없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임미리 교수, 그냥 그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갖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